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사이 199명이 발생하면서 곧 200명대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로 후보자를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마 예정자만 9명에 달하는 영암 군수 선거 구도를 살펴봤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피해 접수가 시작됐는데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순 사건의 남은 과제는 바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찾는 일인데요. 담당자를 통해 피해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0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 19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0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65명, 무안 23명, 영암 19명, 순천 15명 등 21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목포에서는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감염이 이뤄졌고 영암에서는 외국인 종사자와 선원에 대한 검사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용 키트를 배부합니다. 목포시는 제작사에서 기부한 키트 3만 개를 수령하고 요양병원과 선원, 유흥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병약 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가검사용 키트는 양성이 나타나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이 나와도 증상이 있다면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약 1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각 지역별로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는 누구인지 또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전남의 영암 군수선거 구도를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암 군수 선거는 마의 3선의 도전장을 내민 현직 군수의 수성전입니다. 본선에 앞서 민주당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전동평 군수를 비롯해 현직 도의원 1명과 전직 공무원 출신 후보 4명, 지역 교수 1명까지 7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최연소 전남 도의원 사선에 재선 영암 군수를 거치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승희 도의원은 일찌감치 출마를 결정했고 배용태 전 행정부지사와 전동호 전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도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과 최영렬 전 도청 민원실장, 조성남 세한대 교수도 경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데다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아직은 대부분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거머쥘 후보에 맞서는 야당과 무소속 후보의 도전도 거셉니다. 정의당 이보람이 도의원은 영암 군민에게 청혼한다는 표를 내걸고 최근 군수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박소영 전 목포부시장 대행 역시도 무소속 출마로 서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암은 나주와 인접한 신북 금정권, 목포와 가까운 삼호권, 중심부인 영암읍권의 정서가 달라 저마다 표심이 엇갈리는 지역. 코로나19 여파와 대선 종국 속에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의 열기는 덜하지만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경찰과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20일 간담회를 갖고 금품 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의 선거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해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각 지역별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교육했습니다. 네, 21일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본격화됐는데요. 첫날부터 유족들의 피해 접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1948년 10월 28일. 당시 순천 주안면 오산마을의 이장이었던 조영수 씨. 좌익 세력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마을 당산나무 아래서 경찰에게 총살됩니다.
그날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잃은 4살 딸은 어느덧 78배의 나이가 됐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아버지의 명예회복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조정임 씨. 사건 발생 74년 만에 아버지 조영수 씨의 피해 사례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별법이 통과돼서 오늘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을 품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족들이 그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여기 와서 다 접수 좀 해가지고 남은 한을 다소나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진상규명 사실조사반을 꾸렸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피해 사례 접수처가 마련됐습니다. 사례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파견돼 사실조사가 이뤄지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됩니다. 피해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영자 등입니다. 신고 기간은 앞으로 단 1년. 정해진 기간 안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족이 목소리를 내야 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접수하신 분들을 모아서 그때 일정을 짜가지고 취재를 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서가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결과서에 자세하게 인터뷰 내용과 사실조사를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추정 규모는 12,000여 명. 74년 만의 피해 조사로 희생자와 유족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연로한 나이로 조사에 어려움이 큰 상황인 가운데 유족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 을지역구 김회재 국회의원이 여순 사건의 신속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지사 소속 실무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는 1년, 조사는 2년 동안 이뤄질 예정입니다. 진상규명 활동이 끝나면 6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김회재 의원은 유족들의 나이가 고령인 만큼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보고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율촌면 도성마을에 여순 사건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순 사건 기념공원은 도성마을 일원 34만 제곱미터에 조성될 예정이며 1층에는 기념관이, 2층에는 추모관이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여순 사건 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역사 관광이 시작되면 1,200억 원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발굴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층이어서 무엇보다 후속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피해 접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수시 총무과 한광민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수시청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네, 지난해 여순 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에 후속 조치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수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우리 여수시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 크게는 서너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여수시는 전남 최초로 여순 사건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여순 사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순 사건 지원팀으로 전환을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여순 사건 지원 업무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령 제정 과정, 입법 과정에서 특별법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와 유족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안전부에 의견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념공원 조성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념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원 준공 시점을 최대한으로 앞당겨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용역 성과물을 활용해서 행정안전부나 국회를 상대로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도 가져 있습니다. 네,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신고 기간은 21일 금요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접수를 받습니다. 현재 유족분들의 신청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진상규명 신고이고 두 번째는 희생자 유족 신고가 되겠습니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 사건과 관련된 개별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원하는 경우 우리 시 여순 사건 지원 담당 부서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순 사건 피해로 인해서 인한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자 유족 신고서를 작성해서 27개 읍면동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피해 접수 신고 기간은 1년이고요.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유형을 잘 살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 세우고 있나요? 예. 피해 신고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사실조사만을 구성하고 여순 사건 전문가 임기제 채용과 더불어 책임 공무원 지정,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이번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하고는 별도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교육 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순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계속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 접수 시작과 관련해 한광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수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간부 공무원이 하위 직급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인사발령을 통해 최근 사건 당사자 2명을 분리 조치했으며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 서면에서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소방서는 21일 오전 10시 23분 선평리의 한 도로에서 트레일러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코일이 떨어져 나가 주차된 1톤 트럭이 파손된 상태였으며 트레일러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해양 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여수 광양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동량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 경쟁력 있는 융복합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